제가 유튜브로 제 체험 사례를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한 30가지 넘는 그런 체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그래서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머리가 너무 이렇게 두통이 심했어요. 두통이 심하고 이쪽이 콕콕콕콕 항상 이렇게 찔렀어요. 이렇게 뭐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그리고 이게 누르면 이게 두피가 아팠어요. 그래서 머리가 항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약간 어지럼증, 그리고 좀 멍한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 5월달에 그렇게 아프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이. 그래서 출근을 이제 겨우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뭐 어지러움증, 이석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증상하고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련하게 그런 걸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뇌 신경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을 내려주더라고요. 저 태어나서 그런 병명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이런 어지럼증 이런 것들인데 이게 왜 오냐면 이제 나이도 먹어서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증상이 오는데 호르몬이 이제 그 자율신경을 조절을 하는데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병원에 와서 링거 맞고 그 링거가 의료보험이 안 돼서 한 번 조그만 한 요만한 거 맞는데 10만 원씩. 그래서 약 처방을 받고 이제 저 3일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이렇게 먹고 있었고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PM을 먹고 나서 그런 증상이 약을 한 3개월 정도 5월달에 그랬는데 제가 2019년 11월달부터 제가 PM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PM 먹고 나서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원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어지러움증이나 머리 쑤시는 거, 자율신경 실조증, 두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 나이는 아시죠? 한 달만 지나고 약 1년 1개월만 지나면 70여 아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나이면은 머리가 다 거의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리고 저는 지금 파마를 안 한 머리예요. 생머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68세면 흰머리가 거의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도 PM 먹기 전에는 흰머리가 요 양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50부터 흰머리를 뽑기 시작을 했어요. 염색하는 게 싫어가지고. 10년을 뽑다 보니까 여기가 휑했어요, 여기가. 그러다 도저히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이제 없으니까 그때부터 염색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휑했던 데가 지금은 빡빡하게 채워졌고 그다음에 저는 헤라 염색을 하기 때문에 여기 흰머리 데는 빨갛게 되잖아요. 일반 염색이 이제 화학 성분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 그래서 헤라 염색을 하는데 그거는 단점이 머리가 빨개져요. 흰머리가 여기가 새빨겠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그거 없죠. 네. 빨간 게 여기가 없어요. 네. 그거는 흰머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들춰보면 진짜 놀래요, 저도. 빽빽하게 났고 흰머리 없어졌고 그리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가늘어지잖아요. 가늘어지면서 그게 빠지면서 탈모가 되는 거잖아요. 대머리가 되고 근데 그 가늘어진 머리들이 지금은 두껍게 두꺼운 건강한 머릿결로 다시 재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않아요. 그죠? 네. 흰머리가 거물했던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세상에 무슨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는데 PM은 정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다 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눈이 호전이 와가지고 저는 눈이 이제 평상시에 PM 먹기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간이하고 눈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에 제가 그 한의원 가면 간에 열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항상. 그래서 눈이 항상 피곤하고 막 눈 뜰 수도 없고 그러는데 PM을 먹고 나서 한동안은 호전 때문에 힘들었는데 눈이 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뜰 때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껌뻑거리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톡 비는 같이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려면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이 뻘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눈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진짜 들였어요. 한의원 가서 뭐 눈사랑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것도 인터넷 보고 갔거든요. 거기서 한약도 짓고 그랬는데 한지에 70만 원이에요. 한 달치가.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이 눈에서 이 여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 뭘 찔러가서 피를 뽑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여기 뭐 그 혈관이 어떻게 됐대나 그 피도 뽑아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눈 때문에. 그런데도 안 돼요. 증상이 가라앉지가 않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 핸드폰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바람 불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이 눈에 뭐 콕콕 찌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 사라졌는데 지금 제가 한 3년을 먹었는데 가장 심하게 오는 게 지금 눈이에요. 호전이. 조금 괜찮아졌다 계속 눈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호전이 심하게 오는 게 제가 겔링핏을 지금 메가로 먹고 있어요. 겔링핏을 하루에 그러니까 소복이니까 하루에 한 6-7스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이제 호전이 지금 눈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눈을 굴리면 왜 이게 기름칠 했던 느낌 있죠? 부드러운 느낌. 뻑뻑한 게 아니라 눈에 기름이 들어갔나? 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귀에 이명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세부터 이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세 정말 건강이 안 좋았던 게 40세 그때 제가 몸무게가 43kg 나갔었어요. 43kg. 키가 1m 61인데 그래서 뼈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약을 먹었어요. 살찌는 한약을. 그런데도 1kg. 늘어봤자 1kg.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 그러니까 몸에 뭐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래요. 그때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방사선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초기에서 약을 조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이 좀 이상 신호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피임 먹기 전에는 이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따따따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 귀에서만 한쪽에. 그래서 이것도 병원을 여기저기 뭐 소리 이비인후과 무슨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다 청력 검사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귀가 아픈데 또 어느 병원을 갔더니 그 뭐 알약 같은 것도 줘주고 도수 치료를 또 받으래요. 귀가 아픈 이명인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고 다녀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이 이명도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호전은 왔다 갔다 해요 반드시. 근데 귀가 너무 편해졌어요. 밤에 잘 때 소리 안 나고 편하게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길다. 그만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 알려주세요. 코가 사실 저는 비염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코가 자꾸 목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비염인지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근데 저는 정말 약 먹는 게 너무 싫고 병원을 싫어해가지고 저는 평상시에도 감기 걸리면 그냥 병원 안 가고 그냥 났어요. 절대 병원 안 갔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뭐 약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그냥 버텼어요. 그러다가 BM을 먹고 나서 어떤 호전이었냐면 거의 일주일은 이게 물로 쏟았어요. 물 같은 게 지금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 이제 PM을 아침에 먹고 나면은 이 코에서 물 같은 게 지금도 가끔 쏟아져요. 그래서 그게 막 호전이면서 지금은 이제 그 목 뒤로 넘어가는 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 제가 그 조금만 그 말을 조금 이렇게 하고 해도 이 목이 굉장히 금방 쉬고 목이 아팠어요. 그리고 전에 내가 감기가 걸려서 편도선염이 있었는지 몰라도 편도결석 아시죠? 편도결석. 결석이 있어가지고 이 편대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뭐 하면 덩어리 같은 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도결석도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계속 가래가 있었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가래가 있어서 이제 그 이비인후과 또 약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했는데 그게 안 나아졌는데 그 가래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편도결석도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목에 목 디스크가 있었어요. 제가 한 거의 15년 전에 가족끼리 놀러 가다가 춘천에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승합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갔는데 저 중앙에 앉았는데 중앙 옛날 거는 그 목 받침이 없었어요. 근데 뒤에 조카 그 친구가 뒤에 따라왔는데 그때 번지 점프를 본다고 앞에 우리는 신호등 서 있는데 뒤에서 걔네들은 뭘로 받은 거예요. 콩. 그래서 저거 목이 뚝 하고 꺾였어요. 뚝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놀러 가서 놀지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이 디스크가 생긴 게 피해 먹기 전까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목이 저녁에는 구부리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가 목이 아프니까 마사지 하러 가면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해도 그 마사지 관리사가 이 왼쪽을 찝으면서 여기 디스크래. 그걸 딱 집어내더라고 귀신같이. 그 하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약간 뼈가 튀어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이 양쪽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이게 누르면 누를 수가 없고 그 마사지 받으러 가면 다 놀래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돌리는 걸 처음 봤다고. 왜냐면 이게 순환이 안 되나 봐요. 여기 핏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내로.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PM을 먹고 이 디스크가 없어졌어요. 디스크가 없어지고 여기가 전에 이게 누르지는 못하게 아팠거든요. 이게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지금은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여기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제가 여기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디스크에다가 여기 순환이 지금 PM을 먹고 아침에 여기가 빨개져요. 지금도 여기가 빨개져. 여기가 얼굴도 빨개. 뭘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여기가 이 목 뒤부터 막 완전 시뻘개져요. 너무 신통하죠. 그래서 그 목 디스크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그 15년이 넘은 목 디스크가.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눌러도 그 튀어나온 것도 없어지고 그때 누르면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너무 많네. 여기에 쥐젖 있죠, 쥐젖. 쥐젖이 한두 개 생기더니 이게 전체가 다 쥐젖으로 다 그게 번지더라고. 이게 뭐 바이러스인가. 이게 다 쥐젖으로 다 번졌거든요. 근데 피해 먹고 그게 다 없어졌어, 쥐젖이. 쥐젖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 나왔으니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목에 주름이 갔어요. 그래도 없는 편인데 여기 자잘자잘한 주름이 있고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주름 이렇게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나는 이렇게 파진 거는 못 입겠다. 약간 이렇게 된 거 입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주름 있으면 난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런데 피해 먹고 주름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네. 여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약간 짜글짜글하고. 근데 이게 주름이 다 펴진 거예요. 저걸 꼴라가는 그렇더라고요. 주름이 네. 펴져. 희한해.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PM은 특히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콜라겐 같은 거는 우리가 장기도 성형을 하지만 이 외적인 것도 성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보톡스 맞은 것 같이 이렇게 뭐 딱 커지진 않지만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 젊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피부가 나이가 있다 보면 느낄지 모르지만 약간 처지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왜 할머니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모르나? 쭈글쭈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여기 팔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깨끗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 찍찍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탄탄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피부 얘기했지만 이제 다리도 이랬어요. 이렇게 됐고 다리도 이제 돌같이 땅땡해. 그리고 이제 히프도 탱글탱글해졌어요. 운동을 이쁘죠? 하세요? 응? 운동. 운동은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에요.
근데도 근육이 숨쉬기 운동은 와. 잘하는데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원래 이제 운동도 싫어했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발달이 안 돼서 뭐 운동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PM을 먹고 이렇게 탄력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은 좀 빠지고 그 피부의 탄력, 뭐 장기도 탄력이 생기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복부 지방은 다 느끼시지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특히 이제 리스토레이트나 액티를 많이 먹으면 체지방 같은 거 빠지면서 근육은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키로수는 그대로다. 저는 그 체지방이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느끼냐 우리 바지 치마 입으면 알잖아요, 그죠? 네, 주먹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런데 키로수는 52kg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육이 채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손목에 보면은 제가 손목이 너무 가늘죠. 손목이. 예. 여기가 이렇게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뭐가 튀어나왔어요. 근육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누르면 아프고 어느 날은 들어갔다 어느 날은 쉬면 이게 툭 튀어나가지고 이게 손목을 못 썼거든요. 이게 튀어나게 다 들어갔어요. 이 손목에. 그런 것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손가락에 이 저가 약간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마디. 마디가 붓고 그러니까 새빨개 붓고 열이 났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후끈후끈했었어요. 그 류마티스 아마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양쪽이 다 그랬거든요. 손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쁜 손으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68세 손 같지 않잖아요. 네. 손도 젊어지더라니까. 손도. 그렇겠죠. 예.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골반. 제가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었어요. 왜 틀어졌냐면 제가 선천적으로 했는지 이 왼쪽이 2cm가 짧아요. 허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제가 한의원 가가지고 이제 한의원도 요새는 그 찍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이거 찍었는데 보니까 2cm가 짧아가지고 골반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져가지고 그거를 맞춘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그 맞추는데 뼈를 맞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약을 또 먹으라 해서 한제 40만 원인데 2제를 먹었어요. 또 한약을. 그 골반 삐뚤어질 때 왜 한약을 먹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먹고 거기서 치료를 한 달을 받았어요. 뭐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구두에 2cm 되는 뭐 그걸 밑창 넣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야 하이힐 신는데 어떻게 그걸 넣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그냥 그것도 저 인천까지 가서 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그러더니 골반이 이제 삐뚤어져가지고 걸을 때 어떻게 뚝 소리가 나면은 진짜 한 발자국도 못 뛰었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골반이.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왼쪽이 이제 짧으니까 이 왼쪽 다리가 그래서 골반 때문에 이제 온몸이 약간 틀어지는 상태 그랬는데 제가 이제 PM 먹고 그게 맞춰줬어요. 지금까지 그 아픈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뚝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골반 제대로 맞춰진 거죠. 그래서 골반도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제가 그때 자율신경 실혈증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MRI 찍고 다 찍었어요, 전신을. 근데 의사가 그 허리가 염증이 심각하대요. 심각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일어나려 못 일어났어.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머리 감고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진짜 한 번에 못 일어나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PM 먹고 그 아픈 게 다 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일인데 구부리지도 못한 허리가 다 낫잖아요. 저희 엄마 지금 허리 펴졌다는 거랑 똑같은데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허리가 그렇게 염증이 심하고 의사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 허리 통증도 지금은 다 낫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염이 양쪽에 너무 심해가지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PM 먹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내려갈 때 그 옆에 줄이 난간인가 그걸 붙잡고 내려갔었어요. 그 정도 심했는데 PM 먹고 호전이 이제 이것도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등산을 한 5시간 다녀도 지금 괜찮아요. 한번 그때 이제 어떤 모임에서 등산을 갔는데 5시간을 걸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다음날 멀쩡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은 우리 그 다음 날 막 땡기잖아요. 막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2달 만에 3달 만에 그렇게 심하게 등산을 가도 그 다음 날 땡기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이트가 왜 그렇다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운동선수들이 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액티나 리스토레이트 같은 거 먹는 것들이 근육이 뭉치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진짜 너무 많이 느껴요. 몇 달 있다가 운동을 하면 반드시 아프거든요. 매일 안 하면. 근데 그 근육 뭉치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근육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제가 밤에 근육이 다리가 쥐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혈액순이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쥐나는 거 느껴보면 알죠. 그 고통. 맞아. 그 고통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저는 며칠마다 그런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은 저를 진짜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혀가 이제 이게 무슨 원인인지 다 혓바닥이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져서 밥을 먹을 때나 뭐 뜨거운 거 맵고 짠 걸 못 먹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혓바닥 갈려져 아픈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먹을 때는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하품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쑤셔가지고 먹을 때는 여기가 쑤셔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련하게 병원을 가기 싫어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참고 그냥 버텼어요. 병원도 안 가고. 병원 가면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씹지도 못하고, 혀는 이거는 아프지, 진짜 먹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턱관절 장애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하품도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이제 하지정맥 수술은 저 2번을 했어요. 하지정맥은 이 혈액순이 안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온몸이 35.2도 냉증이었으니까 이 발끝까지 혈액순이 안 되고 손끝까지 안 됐는데, 그래서 하지정맥 수술 한 번 했는데, 그건 하지정맥은 그것만 그 안 좋은 부분만 그 잘라내서 드러내는 거잖아. 근본적인 어떤 혈관의 어떤 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도 피임 먹기 전에 또 파라스름하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하지정맥이.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김영인 그룹장님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미친 거 아니야? 거짓말 좀 그만 좀 하고 그 얘기했어.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체온이 1도 올라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 세상에 뭐 그러니 언니가 거짓말 좀 그만 좀 미친 거 아니야? 언니 그거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잖아. 서은 언니가 하지정맥이 없어도 내가 그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랬대잖아. 너무 웃기죠? 본인이 미쳤어. 그 남편 그 비포에도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내가 그때 미쳤다고 그랬다니까. 언니 미친 소리 뭐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거짓말 좀 그만 쳐 하면서. 근데 본인이 미쳤죠. 하지정맥이 그렇게 프로스름맥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보니까 아들이 또 그렇게 프로스름맥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엄마 2번이나 하지정맥 수술했으니까 평상시에 다리 꼬지 말고 조심해라 그랬는데 저 아들도 없어졌어요. 퍼런 게. PM 드세요? 예, 저 아들도 같이 먹여요. 반쯤 더 사라져.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로 올라는 여기 입술이 나이 먹으면 입술 쪼글쪼글쪼글해지는 거 알죠? 쪼글쪼글해지잖아. 그리고 여기도 쪼글쪼글해지고 여기가 아주 그냥 자글자글자글했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PM 부분이 다 펴졌어요. 지금은 쪼글거리지 않죠? 네. 기본적인 주름이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운데 여기에 뭐가 났었어요. 뭐 이렇게 그 뭐야 지방종인가 뭐 미립종. 미립종 같은 게 뭐 나가지고 뭐 커져가지고 내가 그걸 꼭 짰어요. 짰더니 구멍이 뻥 뚫리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구멍이. 지금 안 보이죠? 여기 밤에 꽂혀서 그 구멍이. 그게 너무 흉하더라고 구멍이. 그게 갈수록 그게 점점 구멍이 이게 커졌어요. 벌어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별일이 다 있죠. 신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날 발톱 무좀이 생기더라고요. 엄지발가락에. 발톱 무좀이 생기는데 그게 처음에 엄지발가락을 하더니 그다음에 옆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감추려고
여름에는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이제 1년 360을 바르고 다닌 거야. 왜냐면 발톱 무좀이 이렇게 두껍고 하니까 샌들은 신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좋아졌다는 거를 내가 김순주 그룹장님한테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게 있어 옛날에. 밑에서 새 발톱이 올라오는 거예요. 피임을 먹으니까. 그 발톱이 이렇게 두꺼웠던 게 이게 밑에서 이게 새로운 발톱이 나면서 밀어 올리는 걸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발톱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엄지발톱 하나였던 게 옆으로 2개, 3개, 4개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정상 발톱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먹은 그런 뭐 한약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에 독소를 많이 쌓였었나 봐요. 제가 피임을 먹고 나서 그 물집 있죠. 왜 물집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는 발가락하고 발을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발가락에 제가 사진 찍어 놓는데 이만한 물집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꼭 왜 이도화상 입으면 그렇게 뒤인 것 같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기 전에는 막 아파요. 근데 나오고 나서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어느 순간 지가 터져서 없어져 버려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정상적인 발톱이 돼요. 아니 그 살이 돼요. 그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툭 튀어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물집이 아프면서 그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심장이 부정맥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부정맥은 심장이 막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 뛰면은 사람 기운이 없어요. 운동선수가 막 심하게 운동하는 거 똑같아. 심장이 막 빨리 뛰어. 그러다가 심장이 뭐 천천히 뛰다가.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상계백병원에 갔더니 24시간 머리 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뭐 측정하는 체크하는 게, 거.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찾는데, 그거 찰 때는 또 그게 안 뛰어요. 그게 이제, 저 순간에 뛰나 봐. 그때는 이제 안 뛰어가지고 체크를 못 했는데, 어쨌든 부정맥 이때 하니까 약을 주는데, 나중에 이제 요만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정맥 있을 때 먹으래.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나중에 그 성분 이상해서 약국에서 물어봤더니 수면제래요. 그러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수면제를 주더라고요, 처방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정맥이 그게 심했었는데 피임 먹고 부정맥이 다 없어졌어요. 20년 된 부정맥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위 하수증이 있었어요. 위 하수증이 어떻게 옛날에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는 뭐 조영제를 먹여요. 조영제를 먹여서 이제 그 위를 이제 지금 뭐 그 내시경을 하잖아요. 옛날엔 조영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위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위가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왜 그게 보이잖아요. 조영제 먹으면. 그래서 위 하수증이라고. 그래서 위가 평생을 진짜 소화도 안 되고 먹으면 막 계속 트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 피임을 먹고 그래서 진짜 위로 뭐 신경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화 안 돼. 아무리 먹어도 소화 잘 돼. 그 다음 남은 것들하고 뭘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만 해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속이 편안해지고. 근데 이 피임 먹으면 위 좋아진 거는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위 안 좋아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다. 자율신경 실저증. 그리고 제가 잇몸이 이렇게 나이 먹으면 내려가는 거 알죠? 그죠? 이게 잇몸 뿌리가 보이잖아요. 뿌리가 보여서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뭐 안 된대요. 그냥 그래 살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이 앞쪽이 심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뿌리가 보이면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그냥 앞에를 못 씹을 수가 없어요. 흔들거려가지고. 그랬는데 피임을 먹고 나서 그게 다 채워져요 지금. 다 올라가 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칫솔질 같은 거 오래 하면 이제 여기 범단질이 벗겨져가지고 왜 쉬잖아요. 칫솔질 할 때. 그것도 이제 병원 갔더니 18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8개 했는데 금방 이게 떨어져가지고 뭐 하나가 돼가지고 18개 하려는데 그냥 안 했어요. 근데 피임 먹고 그 18개 하라는 게 다 없어졌어요. 칫솔질해도 괜찮고. 그래서 돈 벌었죠.
그 다 차올라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3일 만에 35.2도에서 36도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김순일 그룹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도 너무 따뜻해지고 이제 발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요실금은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실금은 그것도 뭐 심하면 수술해야 된대잖아요. 아니면 나이 뭐 기저귀 차고 있어야 되고 뭐 불편한 게 많잖아요. 뛰지도 못하고 재채기도 못하고 그런 것들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눈이 이제 노안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야 다초점 그거 수술했어요. 근데 이쪽은 두 개 너무 다 하면은 나중에 혹시 잘못될까봐 그걸 안 했어요. 한쪽만 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가리면은 이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지금 이 가려도 잇몸이 내려앉고 이게 차오른다 이런 거 다 보여요 이거. 그때는 이거 가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냥 하얀 거 그냥 종이에다가 까마고 그냥 얼음 글씨였는데 이렇게 가려도 지금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진짜 신기한 일이다. 제가 그 제네레이션 50 플러스를 지금 한동안 먹었는데 요즘 안 먹고 있거든요. 다른 거 먹는 게 너무 많고 지금도 한 8가지를 먹고 있는데 그 전에 많게 먹을 때는 한 10가지 이상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너레이션 안 먹어도 이 눈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다 보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율신경 실조증 이야기해 주세요. 다리가 혼자 올라가고 자율신경실조증. 아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같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나 뭐 노화로 인해서 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먹고 뭐 링거 맞고 뭐 병원에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증상이었냐면 그 어지럽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다리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냥 힘도 안 들이고 가만히 있는데 나 들어 올리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지멋대로.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손이 막 지멋대로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려면 힘들어서 다리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휘까닥하고 다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기도 보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자율신경이라는 건 눈 깜빡거리는 거나 위가 연동작용 뭐 장이 움직이는 거, 그죠? 심장이 뛰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말도 많이 하지 말래요. 말도 하지 말고,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부동산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영업을 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 그만둬야지. 어떻게 말 안 하고 일을 해요.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PM을 진짜 먹고 내 건강이 좋아진 것만 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PM으로 소득도 많이 돼가지고 정말 일성 뭐 3조, 4조, 5조 예,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사례를 많이 주변에 알리고 저 같은 체험 사례를 이렇게 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제 증상 안에 거의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약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약도 뭐 어떤 의사는 나한테 맞고 어떤 의사는 나한테 안 맞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또 어떤 사람은 PM도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PM은 세포까지 98% 거의 100%가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점막을 통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죠? 호전이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이 어떤 그런 차이점만 있지 반드시 고쳐지잖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것들은 거의 3년을 먹었는데 저랑 똑같이 먹었는데 얼굴을 안 빨개져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다한증
다한증 손발 땀 줄줄 흘렸는데 그거 고쳐졌지. 머리 탈모 고쳐졌지. 그다음에 하지정맥 고쳐졌지. 그다음에 그 팔에 그 비대증 있잖아요. 뭐 지방종 같은 거 그런 거 툭툭 튀어나온 거 다 없어졌지. 이런 것들이 알아서 몸에서 세포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고쳐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뭐 내가 얼굴이 빨개져야지 반응이 나타나고 아니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난 아무 뭐 먹어봤자 아무 효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는 고쳐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죠 본인은. 조금 어떤 거를 좀 뭐야 미련하다고 할까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신경을 좀 둔하다고 할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데도 그거를 나는 뭐 별로야 나는 반응이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PM은 맞고 안 맞고가 없는 거죠. 알아서 들어갈 때 접목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PM을 전달하며 저도 김수영 그룹장한테 고맙고 그죠? 또 저도 김영인 그룹장한테 또 한성주 다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나부터 내 주변 가족부터 다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PM을 전달하면은 서로 어떤 그런 복 받고 그죠? 그 전달 받은 사람은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PM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해졌는데 돈이 덤이야.